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4문제 출제됩니다. 민법에서도 최소한 2문제는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민사특별법에서도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어려운데 우리 요약집 177페이지 계약갱신요구, 소위 임대차 3법에 의해서 2년 살 수 있고요, 계약갱신요구를 해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해서 2년 더 살 때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근데 법무부 유권해석은 2년 살고 합의에 의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더 올려도 되고요, 그 대신에 2년 지나고 나서 계약갱신요건을 한 번은 더 행사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해서 올리면 그냥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요. 갱신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특이하게 2년 후 그 대신에 그때 가서는 최대 5%만 올리고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은 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77페이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있죠. 이 8가지하고 9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8가지는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9가지고요. 상가는 8가지고요. 암기 프린트 54번에 상가는 9가지라고요. 그 차이 나는 게 바로 뭡니까? 이형의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게 하나 차이 나죠?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려고 나가라 소리 못한다 했잖아요.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다. 직계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존속이고 비속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비속이죠. 배우자 산다고 내보낼 수 있다. X입니다.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배우자 살겠다고 세입자 나가라 소리는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인데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이라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30번에 보면은 그 2기, 3기 30번 맨 밑에 2기 연체가 4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적용 안 됩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4번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기 3개, 4개, 3기 3개입니다. 그러면 2달 연체를 했다가 2달 월세액에 100만 원이 한 달 월세액인데 2달 월세액을 연체했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입금시키는데요, 그래도 거절할 수 있나요? 묻던데 있습니다. 연체한 적이 있으면, 과거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지금은 연체를 해소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신설된 게 임대차 2법인데 이거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1법이고요. 그 다음에 5%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전월세 상한제 5%밖에 못 올린다는 게 2법.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가 3법이잖아요. 지금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는 3법이 아니고 2법이라고 했죠. 법은 2개고 내용이 3개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 신고제가 1개 더 신설됐잖아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 신고거든요. 주택임대차 신고, 상가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주택임대차 신고인데 이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주택 자금,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에요. 즉 오피스텔은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안 해도 되고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전월세 신고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고,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라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오늘 프린트 내드렸지만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왕동에 제 친구가 전화 온 거는 주차장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게 뭐 적용받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답은 뭐 받아요?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1층에 가정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냐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냐고요? 뭐요? 그 주택이라는 거는 지금 세법에 취득세 낼 때 아마 주택이죠? 세법에서 취득세 낼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내죠? 사업자 등록 못합니다. 어린이집은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저도 누나가 어린이집 원장 했거든요. 저한테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관심 가지지 마세요. 원숭이 띠죠? 뭔 띠인데 그러면? 맞네. 양띠면 맞네. 양띠 맞네. 근데 저는 배우자가 돼지띠라서 더 잘 맞아요. 양띠보다. 그래서 양띠. 그럼 나이 말했네. 양띠면. 양띠가 한 살 더 많잖아요. 지금 원숭이보다. 그 누나가 이거 어린이집 했는데 고유번호증이 있더라고. 자꾸 사업자 등록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럼 사업자 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보니까 고유번호증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사업자 영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하면 국가에서 다 지금 뭐 선생 월급까지 다 주잖아요. 애들 반찬 사 먹는 것까지 다 돈 대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누나가 보니까 뭐 맨날 장부 정리하고 앉았더라고. 뭐 자기 집에 써놓고는 애 뭐 사줬다고 적고 콩나물 줍고 이렇게 하길래 보니까 왜 그런지 보니까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 월급까지. 이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완전히 어린이집은. 그래서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 안 받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이 안 된다고요. 상가가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주택으로 사용해야 주택인데 주택으로 사용 안 하니까 또 주택도 아니니까 이거는 민법 임대차 적용받는 거예요. 민법 임대차. 그 제 친구는 지금 정왕동에 그래 빈 땅을 뭐 200평 정도 되는 거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걸 사가지고 다세대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고물상, 원래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는 주차장이라고 돼 있더라고.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고 지금 뭐 고물상 비슷하게 하고 있대요. 이거 지금 묵시적 갱신 2년인가 3년인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 2년인가 3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묵시적 갱신 지났다는 얘기, 계약기간 지났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거 내가 지금 집 지을 건데 어떻게 내보내면 되냐, 이거 묻는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적 갱신됐으면 2년 보장되는 거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됐으면 묵시적 갱신됐으면 1년 보장되는 거죠. 근데 그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돼 있더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그 임대차 계약서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되죠. 그럼 해지해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 가장 좋은 거는 합의해가지고 서로 내보내야 되겠죠. 합의가 안 되면 그 이제 명도 소송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지 통보하고, 만약에 임대차 목적을 달리 사용했다 해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임대차 목적을 위반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고물상 같은 거 이런 거 쌓아놨다더라고. 그럼 그 목적 자체가 위반됐으니까 해지 통보하고 뭐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소송하면 합의를 해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182페이지, 요약집 182페이지에 보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아까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는데, 이게 시험에 사법고시 같은 데 많이 나왔어요. 3번.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되지 공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은 동의 없이인데, 동의받아 하면 X입니다. 동의 없이 해야 됩니다. 동의 없이. 동의받아서 전대하는 경우는 거절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 하면 X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딱 4번 나온다. 민법에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 못한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중대한 과실이 여기 한번 나오고요. 또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주택임대차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183페이지. 권리금은 그 방가로 2번 맨 밑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1번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동그라미 2번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번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지금 월세 100만 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세입자하고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이 150만 원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 세입자 100만 원 월세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야 되잖아요. 권리금을 받아가려면 그 새로운 세입자한테 지금 현 세입자가 권리금 받으려고 주인한테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데려온 사람하고 하니까 그럼 이제 150으로 올리겠다. 이때까지 100만 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현저하게 높은 건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주변 시세가 다 150이면 올려도 되죠. 그 주변 시세는 오히려 70만 원 떨어지는데 혼자만 150 올리는 건 안 되겠죠. 그럼 소송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세입자 권리금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이제 주인이 협조하면 그래 나 지금 너는 100만 원 있는데 150 올려야 되겠다. 어차피 세입자 데려올 때 150만 원이라 하고 데려와라. 이렇게 협조해주면 받아갈 수 있죠. 근데 얼마 받을 건데 물어보니까 데려오긴 해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헛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데려와 봐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 실제 받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게 그 8가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도 되고요.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 뭡니까? 경제적 능력, 월세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근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 한 번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완전 거지같이 옷 입어가지고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 세입자는 아닙니다. 월세 낼 능력이 된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이야기죠.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저 사람 도저히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월세 낼 능력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입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위반할지 안 할지 한번 보고.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6개월 밑줄 치시고요. 이거 민법 선생님들 제가 인터넷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 민법 선생님 거는 못 들어봤는데 이건 누가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를 말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현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를 말할까요?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누구냐고요? 제가 법무부 이거 권리금 제가 공청회도 그때 참석했고요. 이 법을 만든 사람 법무부 그 담당 자한테 물어보니까 저보고 묻더라고요. 주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묻더라고요. 주어가 없죠. 지금 임차인이 또는 임대인이 없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된다고. 둘 다.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사용 안 했거나 또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나는 이꼴 저꼴 보기 싫다. 그냥 동창회 사무실로 내 그냥 개인 사무실로 쓰겠다. 세 안 놓겠다 하면 1년 6개월만 그냥 비워놓아버리면 다른 데 세 안 놓으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 우리 시험에는 이제 1년 6개월 대신에 1년 이런 식으로 말 바꿔서 낼 수 있겠죠. 1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가 있고요.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가로 안에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외한다는 말은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고 재래시장이. 그런데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야기예요.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건 안 된다고요. 백화점, 할인매장 같은 거면 매장 위치를 바꿔버리잖아요.
이마트도 가보면, 이게 정황동에 이마트 가보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위치 바꾸죠. 그러니까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권리금 보호 안 됩니다. 시흥시에는 지하상가 없죠? 시흥시에 있어요? 시흥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데가 인천, 부평 지하상가, 부평, 인천은 많던데요? 여기저기 인천은 많아요, 지하상가가. 서울도 강남고속버스 지하상가 이런 건 개인 게 아니잖아요. 지하는 공유재산, 서울시제 공유재산이에요.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부산 서면 지하상가, 남포동 지하상가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지하상가는 권리금 해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근데 지하상가에 가보니까 중개업소까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중개업소가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요, 유리창에. 그 대신에 계약서 적을 때도 개업공개사 명판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냥 직거래하는 형태로 해줘요, 중개를.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 못 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 가니까 약국자리가 권리금 10억 달라더라고요. 그 권리금 10억 주고 들어가면 아마 대구시하고 20년, 15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임차인은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줘요, 대구시에. 근데 계속 전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 세입자들은 몇백만 원 내고 있어요. 원래 그 입주자로 선정됐던 사람한테 권리금도 주고요, 몇백만 원 내고 있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그건 새로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하면 공개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럼 한 푼도 권리금 회수 못할 수도 있다고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런 건 중개는 안 해주는 게 좋고요. 해주려면 그냥 자기들끼리 직거래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권리금 회수 받기 쉽지 않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월세 올려버리면 그게 상당히 현저하게 높게 올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소송해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피해 구제인데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동그라미 2번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입니다. 3년 이내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전월세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2년 더 살겠다 했는데 주인 산다고 내보내놓고 안 살면 손해배상은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죠. 큰 금액, 높은 금액.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 다음에 현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 간의 그 환산 월차임 차액 24개월분, 실제 손해입은 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해서 손해 발생한 경우는. 근데 권리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맨 밑에 184페이지 동그라미 1번은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2번은 국토부 장관.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공법이나 2차 과목은 주어를 잘 바꿔요. 공법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갈 자리에 시도지사 X 이런 식으로 낸다고요, 시험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 바꿔서 시험에 낸다고요.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달에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